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좀 흥미로운 조합의 자료들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그 196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영화 아메리칸 그래피티에 대한 정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시대 사운드의 핵심이죠. 일렉트릭 기타 앰프의 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혀 달라 보이는데 이 두 세계에서 뭔가 좀 당신을 사로잡을 만한 핵심 통찰, 그리고 뭐랄까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 같은 걸 찾아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한쪽은 1962년 여름밤, 그 젊음의 불안과 에너지, 이걸 포착한 문화적 스냅샷이고요. 다른 한쪽은 바로 그 시대의 상징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낸 기술 이야기잖아요. 단순히 정보 요약보다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좀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걸 탐구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아메리칸 그래피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영화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 그 마지막 밤을 보내는 10대들 이야기잖아요. 스티브, 그 론 하워드가 맡은 역할이죠. 여자친구 로리한테 대학 가면 뭐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관계의 불확실성 같은 걸 보여주고, 또 컬트, 리처드 드레이퍼스가 연기했죠. 컬트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랑 동시에 그 밤새도록 미지의 금발 미녀를 찾아 헤매잖아요. 단순히 줄거리보다는 여기서 느껴지는 그 떠나기 전 밤 특유의 설렘하고 불안감, 그 복잡한 감정,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아요. 그 감정선이 영화 전체에 흐르죠. 존 밀러 같은 경우는 동네 최고 레이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또 밥 할파, 해리슨 포드가 나오죠. 그에게 도전하고 싶어 하고요. 이런 경쟁 구도나 또 커트가 우연히 그 파라오 갱단하고 엮이는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사건 나열이 아니라 그 시절 젊은이 가진 뭐랄까 무모함, 반항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함? 이런 걸 보여주는 장치들이거든요. 특히 배경에 계속 깔리는 그 락앤롤 음악이랑 자동차 엔진 소리, 이게 분위기를 확 살려주죠. 아, 맞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Smoke Gets in Your Eyes, 그 노래 나올 때 스티브랑 로리가 춤추는 장면 생각나네요. 분명히 둘 사이는 좀 싸늘한데 음악 속에서는 잠깐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운드가 없었다면 그 장면의 느낌이 훨씬 덜했을 거예요, 진짜. 바로 그 사운드의 핵심, 일렉트릭 기타 앰프,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강력한 락앤롤 사운드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좋은 연결 지점입니다. 사실 일렉트릭 기타 자체는요, 그 현의 진동을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아는 그런 락 사운드를 내기가 어려워요. 스피커를 빵빵하게 울릴 만큼 강력한 소리를 내려면 결국 앰프를 통한 증폭이 꼭 필요한 거죠. 먼저 프리앰프라는 단계에서 약한 신호를 좀 키워주고, 그 다음에 파워앰프 단에서 스피커를 구동할 만큼 아주 강력하게 증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 보니까 디스토션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왜곡 이러면 좀 부정적인 느낌인데 기타 사운드에서는 이걸 일부러 만든다니 신기했어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앰프에 너무 강한 신호가 들어가면 소리가 약간 찌그러지는데 이게 바로 디스토션이거든요. 초기에는 뭐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타리스트들이 이 거칠고 강렬한 톤이 감정 표현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마치 아메리칸 그래피티 속 젊은이들의 그 통제 안 되는 에너지나 반항심처럼요. 이 제어된 혼돈 같은 사운드가 락 음악의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앰프들은 이 디스토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이 뭐 거의 기본으로 달려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피드백 루프라는 것도 있던데요. 그건 뭐죠? 소리가 막 무한정 지속되는 것처럼 들리게 한다는데? 네, 그건 앰프 스피커에서 나온 큰 소리가 다시 기타 줄을 진동시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메아리처럼 기타한테 되돌아가서 현을 다시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음이 마치 마법처럼 길게 늘어지는 듯한 느낌을 줘요. 이 피드백 역시 디스토션하고 함께 일렉트릭 기타 특유의 표현력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잘 사용하면 정말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영화 속 인물들의 그 불안정한 감정이나 좀 폭발적인 에너지 같은 게 앰프를 통해서 증폭되고 때로는 거칠게 왜곡된 그 기타 사운드랑 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기술 자체가 그 시대의 감성이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기술,
그러니까 자동차나 앰프 같은 기술과 문화, 락앤롤이나 드래그 레이싱 같은 문화, 그리고 개인의 이야기들 있죠. 성장,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 시대를 정의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증폭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사운드라는 게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어쩌면 그 시대 젊음의 목소리, 그 닻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1962년에 자동차 문화부터 시작해서 앰프 회로까지 짧지만 정말 깊이 들어갔다 온 느낌이네요. 이번 딥다이브를 통해서 당신의 기억 속에 뭔가 남을 만한 좀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아메리칸 그래피티가 좀 그랬던 것처럼 특정 시대의 소리 있잖아요. 그게 뭐 약간은 지직거리는 디스톨션 걸린 기타 소리든 아니면 우렁찬 자동차 엔진 소리든 간에요. 그런 소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억과 향수를 이렇게 강력하게 자극하는 걸까요? 그 소리가 당신을 어떤 순간, 어떤 감정으로 즉시 데려가는지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예요.